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킹알파 본사에 재차 확인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내부적으로 이제부터는 할인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을 자제하겠다라는 방침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은요, 그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멤버십 피가 $20도 되지 않거든요. 사실 한 끼 식사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시킹알파 아직까지도 가입하셔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할인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을 하지 않는 대신 시킹알파에서는 2주 무료 체험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주간 직접 활용해 보시고요. 혹시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2주 안에 14일 안에 취소를 하시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만 지금 횡보를 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24, 나스닥이 0.36%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인바이테가 17% 가까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업스타트가 아직도 좋습니다. 10.10%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레모네이드 플러스 8.74, 에디타스 플러스 8.58, 차지포인트 플러스 8.23, 리오토 플러스 6.28, 쇼피파이 플러스 6.24, 체그, 조비 에비에이션, 그 밖에도 이제 인텔리아라든지 AC, 소파이 같은 종목이 어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메가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성장주에 비해서는 다소 가라앉은 모습을 어제 연출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1.7%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좋았고요. 그 밖에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5개 종목,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엔비디아는요,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했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성장주들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요 점을 우리가 한번 간파해 볼 수가 있었던 하루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단 하루의 분위기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줄어들었다, 하향 조정을 했다는 발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돌아왔다. Predicting 25% chance니까요.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이제 25%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골드만삭스는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을 35%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권의 리스크가 가속화됐다. 따라서 금융권의 위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돈이 빠지기 시작하고, 따라서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거든요. 자, 하지만 다시 안정화를 보이면서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 이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리세션의 확률을 하향 조정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이름은 얀 헤치우스고요. 자, 이 전문가가 화요일 날 노트를 통해서 발행하기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테일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자, 뎃 실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채 한도죠. 따라서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를 가지고 이제 양당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종결이 됐잖아요. 따라서 하나의 커다란 방해꾼이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면 우리가 제시했던 베이스라인 에스티메이트,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 보통 이제 기관에서 전망을 발표할 때는요,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 중간치를 발표하는데요. 베이스라인은 이제 중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간치의 예상은 뭐였냐면 뱅킹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이러한 어려움이 아마도 GDP 성장률을 올해 0.4%포인트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앞으로 은행권의 리스크 때문에 뭐 GDP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방은행들이 이제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위기가 이제 회복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디포짓이 나옵니다. 디포짓은 이제 우리가 예금한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예금 금액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도 심리가 위축됐던 것이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렌딩 볼륨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 금액을 얘기하죠. 대출 금액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을 해주고 있는 비즈니스를 상대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리미티드 타이트닝이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서베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시장에 돈이 원만하게 돌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이제 은행권의 문제 때문에 시장의 돈이 확 말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 이것을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작은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경제가 사이저블 부스트니까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다. 동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 동력은 Recovery in Real Disposable Income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Disposable Income, 따라서 쓰고 남는 돈을 얘기하는데요. 사용하고 남은 돈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우징 마켓, 주택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023년 GDP의 성장률은 아마 1.8%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리세션은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리세션이라 그러죠. 그런데 1.8%면 상당히 건강한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리세션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포캐스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시장의 전망인데요. 자, 이번에 들어볼 시장 전망은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볼 시장 전망은 블랙록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내놓고 있고요. 블랙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로 따지면 가장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투자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블랙록에서 이번에 보기로 인베스터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좀 더 높은 그리고 좀 더 장기화된 하이 레이트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기준금리가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아마도 지금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장기화될 것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블랙록이 생각할 때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의 포커스를 언더라잉 마크로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대 상황, 이거는 이제 부채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요. 여기로 이제 옮겨갈 것이다. 따라서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그냥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에서 첨언을 하기를 우리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예상하지 않는다. 메이저 센트럴 뱅크니까요.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를 도와주러,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요,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높게 그리고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불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기준금리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치는 뭐냐면요, 무려 43.1%의 확률을 가지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요,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2023년 12월이 됐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13일 날 미국 연준의 마지막 FOMC 미팅이 있습니다. 자, 그 미팅이 끝날 정도가 되면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에 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예상치, 기대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는 5%에서 5.25%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말이 됐을 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러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36.6%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니다, 지금 수준에서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요, 17.8% 그리고 2.7%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20.5%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올라갈 확률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밑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가지의 수치를 다 합치면 무려
43%가 넘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깨질 확률이 있다. 만약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시킨다면요, 이 시장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프라이스라인 그리고 구글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업체에서 이번에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프라이스라인이 인공지능 챗봇을 설치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구글한테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Don't know where you want to go? 어디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디로 놀러 가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이 툴이 도와줄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툴이 바로 구글과 파트너십을 청해서 결성하는 프라이스라인의 챗봇을 얘기합니다. 자, 이 챗봇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라고 프라이스라인의 CEO 브렛 켈러가 CNBC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프라이스라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킹홀딩즈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킹홀딩즈라는 기업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킹닷컴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고다닷컴도 유명하고요. 프라이스라인, 거기에 카약이라는 곳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자로 프라이스라인이 일단 챗봇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프라이스라인은 부킹의 하나의 유닛이다, 비즈니스 유닛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글의 클라우드랑 결성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너러티브 AI, 인공지능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 툴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우리 여행자들이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챗봇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간에 이러한 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요. 자,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퍼스널라이즈는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춤형 호텔 예약을 해주는 툴도 개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에 이제 예약까지 완성되는 이러한 단계가 통합된다. 그것도 다 인공지능과 채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켈러라는 CEO가 얘기하기를 인공지능이 우리의 고객들을 도와줄 것이다, 조금 더 사려 깊은 결정을 하게끔 도와준다. 자, 이 얘기는요, 어디에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리고 언제 여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라든지 조건들을 설명을 하면서 좋은 결정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여행사에 가서 상담하는 거랑 거의 같아진다. 따라서 이제는 상담을 챗봇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원들이 이러한 고객들이 문의가 왔을 때 좀 더 빨리빨리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thousands of people이니까요,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자, 이 수천 명의 역할은 뭐냐면 고객들이 이제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답하는 데만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런 직원들이 좀 더 빨리빨리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 잘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구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 탑이라는 구글 클라우드의 부사장,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등장을 하고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버르텍스 A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게 되면 로케이션 베이스니까 질문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행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서울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이 외국인이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면 아이들한테 적합한 그 활동을 하고 싶다, 아이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는 지금 2시간 동안 놀 수 있어, 따라서 애들하고 2시간 정도 소요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즉각 AI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답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필요가 없고요, 여행사에 갈 필요 없이 그냥 구글의 클라우드를 이용한 챗봇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예약도 바로바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분에서 제가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두 개의 기업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이제 부킹홀딩즈고 또 하나는 구글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킹홀딩즈는 단 하나의 개체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구글에 접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은 생성형 AI의 거의 톱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
비슷한 챗봇을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유닛이 앞으로 구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할 텐데요. 자, 그때마다 구글은 이제 생성형 AI를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바로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글과 함께 챗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구글의 클라우드를 반드시 이용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글의 클라우드는요, 아마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밝아오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힘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들어오는 매출도 생성을 하겠죠. 자, 그 얘기는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매출 더하기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구글이 이러한 챗봇을 어떤 기업한테 얼마나 많이 판매하는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요, 테슬라의 그 레지스트레이션 등록건 수죠. 등록건 수가 5월 달에 무려 13,600% 작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모델 Y가 너무나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자, 총 3,439대의 새로운 테슬라 자동차가 이번에 5월 달에 등록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는 아니죠. 자, 그런데 작년에는 2022년 5월에는 단 25개가 등록되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테슬라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영국은요, 아직까지 테슬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작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0.02%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이제 보이지 않던 자동차죠. 자, 그런데 올해는요, 2.37%까지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 58.7%가 증가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총 24,513대의 전기 자동차가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24,513대에서 지금 테슬라가 3,439대잖아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시장에, 전기차 시장에 한 14% 정도를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모델 Y가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모델 Y가 지금 2,509대가 판매가 되면서 영국에서 9번째로 잘 팔리는 차가 모델 Y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9번째면 좋은 실적은 아니죠, 사실. 하지만 영국에서는 테슬라의 입지가 아직까지 굉장히 좁은 것을 생각하면 조금씩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유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테슬라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5개의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의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 1위, 2위가 지금 토요타, 세 번째가 푸조, 네 번째 아우디, 다섯 번째가 벤츠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률은 25%, 폭스바겐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 브랜드를 보면 20%가 되지 못하는 그룹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8%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자, 여기 보시면 16위에 테슬라가 나와 있는데 총 93,559대를 1월부터 3월까지 유럽에서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58%를 찍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개의 베스트셀링 모델을 보시면 1위 자리에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가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려 71,683대를 유럽에서 1분기에 판매를 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1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차종과 비교를 하면 현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모델 Y라는 것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영국은 물론이고요, 유럽 쪽에서도 테슬라의 선풍적인 인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호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터리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나소닉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스트 배터리 프로덕션이니까요. 배터리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네바다 기가 팩토리에서 배터리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 홀딩즈가 엑셀레이트 할 것이다. 가속화할 것이다. 박차를 가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빨리빨리 진행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계획이냐면 네바다의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 배터리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바다 공장은 테슬라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 이번 기사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페니스 일렉트로닉스 파나소닉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나소닉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테슬라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응대를 한다. 자, 어떤 압력이었냐면요. 배터리의 생산량을 늘려달라, 이런 압력이었다고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네바다의 기가팩토리에서 15번째 생산 라인을 설치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생산 라인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새로운 생산 라인이 추가되게 되면요. 매년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냐면 네바다 팩토리에서만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3월까지는 아마 현재 수준에서 10%는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의미는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한 50만 개에서 70만 개가 나오게 된다. 자, 굉장한 양이 지금 기가팩토리에서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요, 사실 없어서 못 파는 차죠. 따라서 계속해서 기가팩토리도 증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이번 기사는 커다란 호재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출시된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이 시장에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쓰고 다니기 어렵다는 거죠. 자, 이번에 체험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체험을 하게 해줬는데요. 자, 이 체험단의 의견에 따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고 있으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무겁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피가 큰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시죠? 여기에 이제 베지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베지타가 쓰고 있는 이 정도의 크기로, 이 정도의 좀 소형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비전 프로의 가격표는 무려 3,499달러였습니다. 하나로 하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500만 원짜리를 과연 얼마나 많은 대중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스마트폰 수준, 적어도 노트북 수준까지는 가격이 떨어져야 그때 이제 대중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그들의 특유의 이제 기술력을 발휘하면서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그때는 이제 모바일 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시장에 존재한다,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와중에 애플이 정말 이 부분에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애플이 새로운 AR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인수 기업의 이름은 미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애플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증강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된 기업은요,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띠임팍이라는 것은 이제 놀이공원을 얘기하죠. 놀이공원에서 미 군까지 다양한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지금 애플이 이번에 비전 프로를 출시한 바로 다음 날에 보도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따라서 지금 애플이 이번에 비전 프로를 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기술력에 만족하지 못한다. 새로운 기술력을 더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애플이 이번에 인수한 기업의 이름은 미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베이스가 있고요. 더 버지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이 인수한 미라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만드는 헤드셋은요, 이미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마리오 카트가 나오는데요. 닌텐도가 만든 월드 파크이 있는데 주제공원이죠. 자, 일본에 하나 있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리오 카트라는 기구가 있는 거죠.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탈 때 이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사용차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미국의 에어포스 공군이고요. 네이비는 이제 해군이죠. 자, 미국의 공군 해군에서 이미 계약을 따놓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미국의 군대에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이번 인수권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인수권을 통해서 애플이 어떠한 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그들의 비전 프로의 발전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 내용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도해 드릴 헤드라인에는 TSMC가 등장을 하고요. 자, TSMC가 2024년부터 그들의 가격표를 3%에서 6% 정도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나와 있고요. 3%에서 6% 정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제작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AMD, 퀄컴, 브로드컴 이런 이제 고객사들은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TSMC가 그들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매출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고무적인 부분은 캐피탈 익스펜디처, 우리가 보통 카펙스라고 얘기하는 장기적인 투자 자금을 늘려나갈 수 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TSMC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에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기업은 스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역시도 4.31% 추가적으로 주가가 좋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좋은 추세가 발견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젠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스템을 커버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제니에서 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템의 경영진이 약속하기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에비타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 따라서 에비타가 드디어 흑자를 바라볼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12달러까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0%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논리를 살펴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 매출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계속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65%에서 85% 정도 이러한 서비스 매출, 소프트웨어의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점점 더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매출의 상승 추세가 옮겨나간다. 이러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 쇼피파이 관련된 뉴스고요. 쇼피파이의 주가 역시도 어제 6.24% 급등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쇼피파이의 주가 흐름이 요즘에 좋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소식 때문이죠. 자, 어제 발표되기를 로지스틱 비즈니스, 그들의 배송 비즈니스를 플렉스포트에 완전히 팔아버렸다. 어제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쇼피파이라는 기업은요, 2021년만 해도 사실 적자에서 흑자로 이미 전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하게 이 배송 비즈니스에 뛰어들면서 다시 적자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쇼피파이가 이제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비즈니스로 돌아간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쇼피파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가 확장된다. 이 부분이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정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비즈니스가 받을 것인가, 순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오히려 쇼피파이처럼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한 가지의 레슨을 배운 것 같습니다. 6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은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